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주식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죠. 오늘은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림만 보더라도 알다시피 일본은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규제하는 품목들 자체가 지금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수출 규모로 봤을 때 한 17%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액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분야를 저격하고 있다. 어떤 뉴스에서는 일본의 세심함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좀 힘들게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분야를 채택을 해가지고 저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렇게 규제를 한 이유를 보면은 지난해에 있었던 일본의 이제 강제징용 이 관련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라. 보상 요 문제로 이제 일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의 입장,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죠. 요거는 우리나라의 입장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불소가 북한에 흘러 들어간다.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데 이게 핵무기에 필요한 원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입니다. 이거는 제 입장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우리의 방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한다 라는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징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3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그래가지고 사법기관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대통령님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너네가 모두 1억 원씩 배상을 하라고 했잖아요. 강제징용 당하신 이제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 아니면은 탄광 이제 해서 일하시거나 아니면은 강제징용 돼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 힘든 우리 역사에서 정말 어두웠던 시절,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1억 원도 정말 부족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국민 정서상 한일전에서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감정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1억 원도 되게 적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정치를 떠나서 좀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너네 60년대에 한일 협의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거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라고 이런 입장인데,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양국의 관계가 쉽게 진정이 되거나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보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일본의 수출 순위를 보면은 반도체 원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재죠. 반도체 중간재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우리는 그 중간재들을 완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여러 국가에 팔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중간재 수출하는 것 중에 리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 11.6% 정도 차지하고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 에칭가스 이 부분에서는 85.9%라는 높은 비중을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한국 수출하는, 보면은 에칭가스가 85.9%,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요게 한 22.5%. 그래가지고 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간재들이 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간재들을 어느 기사에 따르면은 우리도 타격을 입지만 일본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이 왜 나오냐?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적자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대일 무역 적자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들 보면은 대일 무역 적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아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 대일 무역 적자 이거 심한데, 야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 해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더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 추이도 그렇지만 또 이거는 조금 곁다리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 비자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일본을 관광하러 갈 때 무비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자도 생기게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일본을 방문하기 어렵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이제 2012년 13년까지만 해도 일본을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이 더 많았죠. 이제 보면은 뭐 드라마 한류 영향이 가장 컸죠. 이때 당시 겨울연가, 그리고 뭐 이제 동방신기, 고아, 배용준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얻어가면서 이제 좀 그분들이 나왔던 곳, TV에 나왔던 곳, 뭐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려고 했으니까 2010년에 요코소 재팬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TV 광고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도 광고를 많이 봤었는데, 이 뜻이 요코소라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일본,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201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관공사도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일본에 가는 비용이 되게 낮아졌죠. 뭐 비행기 싸기라든지 아니면은 갔다 오는 사람들이 야 여기 좋다더라 이런 입소문을 타면서 일본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근데 일본에서 이 반도체를 저격을 하면서 말이 나오는 게, 일본 관광객들, 일본에 가는 우리나라 관광객들까지 저격을 하겠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더 이제 쟁점이 되고 격화가 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아니 차이만 해도 거의 3배예요. 3배가 넘습니다. 3배가 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일본이? 아닐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다 딱 보면은, 자, 일본 수입 의존도 높은 분야, 반도체 제조 장비, 요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저격을 한 거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국제국가에서 지정해서 탈락하고 이제 요 관련 물질들을 통관하고 뭐 심사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막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한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기사들에 따르면 한 3개월 정도는 버틸 시간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백색 국가 지정이 어떻게 됐냐면요, 2004년에 지정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원래는 백색 국가가 아니었어요. 백색 국가 아니었는데 2004년부터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관광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역도 활발히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딱 탈락시켜 버리니까 3개월이라는 딜레이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반도체라는 거는 어찌되었던 모든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재료가 필요한데 요 A 재료가 없어요. 그러면은 완제품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요 A 재료가 없는데 완제품이 안 되잖아요. 근데 A 재료가 지금 빨리 들어와야 돼요. 일본에 필요한 뭐 리지스트가 필요한데 지금 리지스트가 없어. 그러면은 일본의 어떤 기업에 이거 리지스트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뭐 빠르게 와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데, 그게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생산의 차질은 있되 아직 3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3개월의 재고가 있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저격을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요 두 회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나름 버틸 수 있어. 3개월 정도는 괜찮네 라고는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급박하게 갑자기 A라는 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경우 요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크게 타격이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타격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죠. 반도체 생산량 줄이겠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님도 일본으로 직접 날아가셔가지고 뭔가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타격은 올 거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타격은 오되 치명상은 아닐 수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천천히 살펴보자면은, 백색 국가, 우선은 가장 국가는 1개월 후, 그리고 경제 제재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얘기 많죠. 일본의 참의원 선거 관련해 가지고도 요거를 쟁점화 하면서 우리나라에 압박을 주는 거다 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경제 제재 우리나라에 치명상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조금 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지금 현재 새 품목, 요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로린, 플리,
폴리이미드 요 세 종목, 세 물품에 관해서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많아지고 진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처럼 막 품목이 막 300개, 400개, 500개, 2000개, 2500개 이렇게 되다 버리면은 힘들어지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이 둘 다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좀 외교적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기보다는 좀 바라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치명상은 아니더라도 타격은 오니까 좀 외교적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고, 양국 간의 문제들이 좀 완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완만하게 해결이 되는 게 아무래도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